안녕하십니까, 안집사입니다. 오늘은 펌프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 작업 절차와 타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형과 안전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와 터널 제어 발파에 대해서 한번 작성한 모의고사 문제를 보고 스스로 한번 첨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다시 보시면 펌프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 작업 절차와 타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형 안전 대책인데요. 우선 그러면 문제에서는 펌프카가 과연 어떤 작업을 하는지와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 작업 절차, 절차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 펌프카가 현장에 들어와서 그리고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펌프카를 작업을 실시하고 이가 해체되어서 해체까지는 아니지만 우선 이 작업이 다 종료가 돼서 반출되는 부분까지 시작부터 종점까지 끝날 때까지의 어떤 절차, 안전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절차와 타설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가 펌프카를 이용하면 타설 작업을 하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형 그리고 안전 대책까지 한번 쭉 그 수험자가 아는 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답안지를 작성하는 걸 보는 겁니다. 우선 보시면 오른쪽에 문제를 제가 이렇게 길게 작성을 했습니다. 글씨체는 일정하게 조금 이제 작성이 되어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문제가 조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줄까지 이렇게 차지가 됐는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세 줄 정도 작성이 되면 이 답을 그냥 쓰지 마라. 아니면 그냥 뭐 작성해라. 이런 의견이 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작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나중에 한 칸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인데, 내가 좀 쓸 말이 많다. 그러면 한 줄을 답을 그냥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FM대로 그냥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은 작성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요를 작성했습니다. 펌프카를 이용하여 타설하는 경우 동바리의 붕괴 사고 및 장비의 전도 사고 발생이라고 됐는데, 조금 첨삭을 하자면 동바리의 붕괴 사고라고 하는 건 펌프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시에 직접적인 것보다는 이제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다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 전선주에 조금 이제 부딪힌다. 이런 식으로의 얘기가 다양한 재해 유형이 이렇게 쭉 들어갔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부딪힘, 협착, 이런 식으로 장비의 전도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갔으면 낫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지금 물어본 건 펌프카이기 때문에 동바리 붕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타설에 맞기 때문에 맞다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개요를 적는다면 분할할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요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안전대책과 재해 유형에 따른 조금 써본다면 재해 유형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점검을 상시 실시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조금 현장에서 펌프카가 현장에 반입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걸 개요 부분에서 조금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요에서 너무 시간을 끌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한 1, 2분 정도에 툭 튀어나오려면 이 문제를 보고 빨리 내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펌프카로 바로 쭉 갈 것이냐 아니면은 콘크리트와 펌프카와 타설에 대한 것을 분할해 가지고 작성을 할 것이냐 요 부분을 한번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펌프카를 사용할 시 제 유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조금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 보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조금 미숙한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조금 더 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했을 것 같아요. 여기 부분에 글을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 비슷한 거에 대한 보호구 착용,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수평 연결제의 간격과 그 다음에 이 장선 멍에에 대한 표시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집안이 어떤 상태인지 PBT 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우트리거에 대한 하부에 대한 전도 방지 조치, 치마 방지 조치를 한다. 그 다음에 전선주의 이설
이런 식으로 방호 조치를 한다. 왜냐면 붐대와 부딪히면 이제 감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의 사고의 재해 유형을 조금씩 작성을 하지 않았을까. 어차피 이 밑에 부분에 붕괴, 협차, 과타설, 붕괴 뭐 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유사합니다. 작성하시는 분들이 한 5개에서 6개 정도로 이제 그 작성하시는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대부분 다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잘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유형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전대책으로 이렇게 제가 아이템을 아예 나눠가지고 작성을 한 게 보이실 거예요. 이때는 제가 그 지침에 대해서 외운 게 많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쭉 썼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엠으로 나눠가지고 안전대책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대책과, 그 다음에 지금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 그 다음에 관리적 안전대책 해가지고, 3가지, 원래 포엠인데, 3M으로만 해가지고 우선 작성을 하고, 기타로 이렇게 빼던지 해서 재해 유형과 안전 대책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크게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물어본 타설 시 안전작업 절차를, 안전작업 절차 전에 재해 유형과 안전 대책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작업 절차를 이렇게 했는데요. 우선 사전 준비, 차량 반입, 펌프카 설치, 타설, 해체, 반출 이런 식으로 작업 절차를 쭉 작성을 먼저 플로우 차트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하나씩 갖고 와서 이렇게 문제를 작성을 해 줍니다. 펌프가 설치 여기 있네요. 그래서 사전 준비, 구조물, 그 다음에 인적 구조물보다는 전선주, 전신주나 아니면은 이렇게 파이프가 있는 것들 확인을 했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지하 매설물 파악 이설 이것보다는 집안의 상태, 집안의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해라. 요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왜냐면 저희는 굴착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조금 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아무튼 집안에 대한 상태를 넣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차량 반입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수목도 제어하고 고압 선로도 이설하는 등 이 위에 부분과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펌프카를 설치를 하죠. 이 부분 진해력 확보, 보강판 설치. 여기에 지금 작성한 게 아까 앞에 그림에 조금 표현된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이렇게 쭉 타설하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붐대 인양각도 준수 비계, 그 다음에 과타설 금지. 지금 타설에 대한 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이 저 타설 계속 타설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게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반복해서 나는 타설하면서 안전을 준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펌프캄, 해체, 반출 이런 식으로 작업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우선 물어본 거에 대해서 제가 다 작성을 했습니다. 저 보시면 작업 절차, 그 다음에 재해 유형, 안전 대책. 보시면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어요. 물어본 게 요게 1번이었고 2번인데 왜 당신은 요걸 1번으로 쓰고 요걸 2번으로 썼냐? 이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흐름을 재해 유형과 안전 대책에 맞춰 있었다면 이거를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절차를 2번째로 빼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는 작업 절차를 먼저 표현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타설하고 해체를 한 다음에 여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재 유형과 안전 대책을 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지금 사전 준비하면서의 어떤 그 재해 유형과 안전 대책, 그다음에 차량을 반입하면서의 재해 유형과 안전 대책 이런 식으로 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작업 절차를 먼저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 굉장히 힘든 답안 작성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이 작업 절차와 재해 유형과 안전 대책을
그 상호 연결해서 작성을 한다는 건 굉장히 조금 2배 이상 지식이 필요하고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나눠버렸습니다. 제가 작성을 할 때는. 제가 예전에 한번 같이 작성을 해봤는데 너무 복잡해서 나중에는 조금 내가 수준이 늘어난다면은 그렇게 하겠지만 현재 내 수준은 이게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걸 나눠서 유형을 먼저 빼고요. 안전대책을 빼고 그 다음에 절차를 그냥 아는 대로 절차만 작성하자 해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요게 첫 번째 나왔고 이게 두 번째 나왔다. 이게 좀 자기의 스타일이긴 한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5번에서 펌프카 안전점검의 관리 방안 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이거는 조금 잘못된 답안입니다.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1년이고 6개월이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점검에 대한 사항이 바뀌었는데요. 사실 펌프카의 안전점검에 대한 관리 방안보다는 현재라면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어떤 작업의 안전수칙을 작성할 것 같은데 좌측 한번 보시면 여기 콘크리트 타설 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이라고 하는 게 그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잘 생각이 나지 않아 가지고 여기에 쓰지 못했는데 현재 좌측에 보시면은 이 타설 장비에 대한 사용 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이걸 작성했을 것 같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타설 장비를 점검하고 즉시 보수할 것. 그러면은 1번에다가 이렇게 작성하겠죠. 콘크리트 타설 장비 점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즉시 보수 뭐 이런 식으로 작성했을 거고 두 번째 뭐 여기 난간 근로자 호수 요동 선회하는 부분에 추락 방지를 하기 위한 난간 설치 조치 이 부분을 두 번째로 썼을 거고 3번 이거 지금 위에 작성을 했지만 부물 조정하는 경우 전선에 대한 조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번도 작성을 했을 거고 4번 뭐 집안 치마나 아웃트리거 이 부분도 4번에 한 번 더 작성을 했을 것 같다. 이 아이템으로 빼기에 콘크리트 타설 시 사용 시 타설 장비 사용 시 준수 사항이라고 하는 게 이 문제와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또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요 왼쪽에 있는 기준에 관한 규칙을 여기에 작성을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응용해서 첨삭을 하는 걸 한번 봤고요. 다음은 이제 터널 제어 발파라고 하는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터널 제어 발파를 이렇게 작성하고 개요를 썼습니다. 자,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터널 제어 발파라고 하는 건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조금 찍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왜 다시 한번 보면서 첨삭을 하느냐? 이건 나중에 터널에 대한 공사가 나오면 굉장히 아이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굴이라고 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터널에 대한 환경, 그 다음에 붕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 터널 제어 발파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 터널 제어 발파라고 하는 종류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뭐 절차를 갈 것이냐, 안전작업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터널 제어 발파라고 하는 걸 한번 반드시 첨삭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된다. 자, 개요를 보시면 터널의 여굴 발생과 방지, 그 다음에 붕괴 발생 예방을 위해서 제어 발파를 실시한다라고 해서 터널 제어 발파 종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쭉 썼습니다. 현재 라인 드릴링, 그 다음에 프리스플라이팅, 쿠션 드릴링, 그 다음에 스무스 블래스팅인데 제가 드릴링으로 썼는데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블래스팅이 맞다. 그 다음에 장약에 배열해서 저를 가르쳐 주신 그 교수님께서 LPL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거를 좀 외우기 쉽게 하는 방법을 보면 LPCS 05 분정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외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LPCS 그러면은 라인 드릴링, 프리스플라이팅, 그 다음에 쿠션 드릴링, 스무스 블래스팅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05 분정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 라인 드릴링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무장약이에요.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100 이런 식으로 프리스플래팅은 50, 100, 100. 자, 그 다음에 분산 100,
600, 정밀 제어 발파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된다. 저도 제어 발파하는 걸 실질적으로 막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제어 발파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서 요거는 그냥 암기를 반드시 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터널의 계측기의 종류를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작성할 때 당시 제어 발파의 종류를 요렇게만 알고 그 다음에 터널 발파까지 조금 더 확장해서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당시엔 그거에 대한 정보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어 발파만 적고 터널 계측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근데 조금 터널 발파에 대한 거를 확장해서 썼으면 좀 더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선 터널 발파라고 하는 걸 암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이 답안을 조금 더 확대해서 첨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의 터널 계측기의 종류 하면은 A 계측과 B 계측 이렇게 나눠서 천단 치마, 지표 치마, 그 다음에 내공변이, 락볼트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천지, 관찰, 그 다음에 락볼트에서 천지내가 알 이런 식으로 외웠었습니다. 그리고 계측의 종류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고요. 지금 현재 그림은 조금 미숙하게 그렸는데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이렇게 그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콘크리트도 어떤 콘크리트 타설하는지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계측기도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내공 관찰 요것도 빠져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미숙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계측을 보시면 자, 지표 경사계, 하중계, 소음계, 진동계 있는데 그 다음에 원래는 지하 수위계나 이런 부분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템에는 터널의 여굴의 문제점과 방지책에서 문제점은 이렇게 라인 물량 증가, 경직성 저하, 방지 대책은 제어 발파, 장향량, 조절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터널 제어 발파라고 하는 건 사실 문제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지 최대한 짜내가지고 문제를 작성해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제어 발파가 여기서 끝나고 계측기의 종류가 또 이만큼이나 나오고 여굴 문제 방지책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도 시험에 들어가면 모르는 문제를 작성해야 될 때가 나올 겁니다. 예, 그런 문제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는 문제 한 7개 나오고 애매한 문제 2문제, 3문제 나오고 진짜 모르는 문제 3문제 나오고 이렇게 13문제가 용어에 나온다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모르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 것인지도 한번 모의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제어 발파를 모르지만 이만큼밖에 모르지만 이거를 아는 것처럼 답안을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 거냐. 내가 알지만 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순회해서 답안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말하는 게 진짜 맞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채점자들도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몰라서 이상하게 작성한 그 수험자들보다 내가 조금 더 진짜 답안지처럼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채점단은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펌프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사항들과 터널 제어 발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